하나투자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자산 분석의 기준 크립토 플러스 시작합니다. 저는 서동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완입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왔는데. 네. 네. 이게 뭐 우리가 언제부턴가 굉장히 네. 근근하게 날짜를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굉장히 네. 좀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일주일 동안 아무 걱정 없이 그렇죠. 지나갔었는데 최근에는 네. 좀 근근하게 하루하루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이게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디지털 에스텝 박상현 편집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국장은 분위기 좋겠죠. 어제 나스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국장도 지금 아마 제가 못 보고 들어갔긴 한데 플러스 상태이지 않을까. 네, 플러스 상태입니다. 네. 지금은. 비트코인은 네. 근데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네, 그렇죠. 그래도 뭐 소폭 올랐다라는 네. 거에 또 안도를 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또 이제 크립토 시장의 상황은 그 또 관련 뉴스가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디지털 자산 시장도 거시경제나 이런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좀 소폭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뭐 짚고 넘어가려 하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타협이 될 것 같다, 타결이 될 것 같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 주요 이제 멤버들이 이제 등판을 하면서 얘기를 했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이런 백악관 측의 주요 멤버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 타결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 기대가 올랐고요. 그래서 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주요 지수가 다 올랐고 특히 뭐 반도체가 어제 또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또 반도체 반등을 기대하는 뭐 그런 시선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미 국채 금리가 내려갔다. 지난주에 우리가 좀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금리 인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유가가 급락을 하니까 미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디지털 자산을 비롯한 위험 자산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디지털 자산은 사실 반등을 거의 못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어제 상승을 한 거는 처음에는 막 그렇게 상승세가 강하진 않았었거든요. 다들 네. 약간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중간중간에 나온 발언들이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만 타콜을 했었는데 어제는 베센트 재무장관도 일종의 타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이다. 그리고 이제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란이 또 거기다 초를 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맞다. 미국이랑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만이랑 얘기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왜 여기 껴드냐. 그랬더니 그래서 다시 내려가고 있었는데 네.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서 이거는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정리될 것 같다. 확실히 열릴 것 같다라고 또 힘을 실어주면서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타코가 다 같은 타코가 아니다. 이번 타코 좀 특이하다. 근데 그러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중간 선거가 가까이 오면서 베센트 재무장관의 시간이 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또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집권당이 돈을 풀지 않겠냐. 네. 그 이제 예비박들이 좀 시작된 것 같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 외나도 개입하고 어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와서 호르무즈 열릴 것 같다. 이게 아무 자기 업무랑 상관이 없는 사실. 그렇죠. 사실은 재무부와는 일인데.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부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이 한 3% 가까이 올랐죠. 네. 선물 기준으로. 그래서 또 아쉬운 반응이 또 한편에서 나오는 게 이 미국 주요 증시 지수는 이렇게 2% 3%씩 올랐는데 네.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별로 못 올랐느냐, 소폭 반등을 했느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당연히 뭐 크립토 시장에는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덜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단은 클래리티 법안이죠. 지금 크립토 시장의 주요 화두는요. 그래서 지금 존 튠 상원 원내대표가 요즘 공화당 측의 스피커로 계속 나와서 주요 발언들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좀 안 좋게 시장이 보고 있는 거는 실제로 법안 심의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부분에 시장이 좀 안 좋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8월 휴회까지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네. 현지 시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거의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폴리마켓에서는 지금 연내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 22%, 23%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1, 2, 3번이 어제 나온 발언이 아니죠. 네, 최근 한 2, 3일 동안 네. 나온 발언들입니다. 3번이 아마 어제 나온 발언인 것 같고 네. 1번은 한 이틀 정도 전에.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좀 이 기대감, 희망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도 뭔가 슬슬 약간 발을 빼는 그러네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표결까지는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법안 심의 착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네. 하니까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나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굉장히 1차원적으로 저희가 시장을 한번 보면 네, 미국 시장이 그동안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뭐 여러 가지 우려들, 유가 우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금리 우려도 있었는데 두 가지가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어제 그 반사작용으로 크게 올랐는데 비트코인도 원래는 내려갔으니까 똑같이 올라가야 하지만 그렇죠. 클라리티라고 하는 이 클라리티 법안 불발이라고 하는 강력한 악재가 현실화되는 게 눈에 보이면서 사실은 못 갔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그렇죠. 볼 때는 뭐 되게 직관적인. 네, 그게 뉴스적인 네. 측면에서는 좀 합리적인 분석이지 않을까 그렇게 네. 저도 좀 생각이 됐고요.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봐야 될 거는 네. 그 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로처 토론 종결에 필요한 찬성표가 60표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100표 그렇죠. 중에서. 네. 그러면 당연히 공화당이 다 찬성을 해도 민주당 표 7표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민주당 쪽 반응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점에 또 안 좋게 바라보는 뉴스인 것 같아요. 네. 어저께 또 무슨 뉴스가 나왔냐라고 보면 엘리자베스 워런을 비롯한 상원 의원 2명이 SEC의 이 트럼프 민코인, 트럼프 대통령 민코인 TRUMP 이 조사해라 촉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TRUMP 같은 경우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전체 물량 중에 80%가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트럼프 일가가 관여된 계열사가 물량의 80%를 갖고 있거든요. TRUMP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시세 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조사를 촉구한 것 같다. 근데 이 타이밍이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촉구를 했다라는 거는 시장이 또 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그 또 하나 어제 뉴스가 나온 게 그 안젤라 올소브록스 민주당 상원 의원 이분이 지난 한 3월쯤에 상원은행위원회 초당적 합의를 주도한 인물이었잖아요. 민주당 측에서. 네.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유력한 인물로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안젤라 올소브록스 의원이. 근데 어저께 한 말은 트럼프 대통령 수익 관련한 윤리 조항이 명확하게 확립이 안 되면은 나는 반대표 던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조건으로 컨디션으로 내건 게 2개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디지털 자산 취급했던 것도 윤리 조항에 넣어라. 그리고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윤리 조항이 적용될 수 있게 해라. 이 2가지 컨디션을 걸었거든요.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네. 첫 번째 조건이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요. 취급했던 것들. 왜냐하면 네. TRUMP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며칠 전에 발행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일부러 이거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취임 직전에 이런 민코인을 찍어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소브록스 의원이 그 점을 좀 지적을 하면서 이게 좀 윤리조항에 포함이 돼야지 내가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그럼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왜냐하면 결국엔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발언들과 조건들 아닌가요? 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진짜 마지막까지 왔는데 예. 마지막에 민주당의 반응이 여전히 부정적이다. 그렇죠. 이거는 거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이 실제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폴리마켓에서도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나온 게 이것도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뉴스인 것 같은데 네. 이 브랜든 패더슨이라는 펀치볼 뉴스 정치부 기자가 있는데 네. 이분이 요즘에 클래리티 법안 관련한 소식들을 많이 트위터에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X에 예. 공유를 하고 있는데 루미스 상원 의원하고 얘기를 나눴대요. 오늘 나온 뉴스인데 어떤 얘기를 나눴냐라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상원 통과하는 데서 중요한 게 클로처라고 했잖아요. 토론 종결. 네. 토론 종결이 이번 주 안에 그래도 무조건 돼야지
9월에 8월에 휴회가 돼도 9월에 바로 상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기자가 물어봤대요. 루미스 의원한테 이번 주 내에 클로처 토론 종결 안 되면은 클래리티 법안 물 건너간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럴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루미스 상원 의원이. 네. 근데 여기서 루미스 상원 의원이 누구보다도 지금 의회에서 클래리티 법안 빨리 통과돼야 된다라고 그렇죠. 지금 나서고 있는 예. 굉장히 친 디지털 자산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이런 인물도 이번 주에 클로처가 안 되면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마지막까지 온 것 같다라는 시장 반응이 되게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무하겠네요. 정말 11개월 동안 준비한 법안인데 이렇게 윤리조항 마지막에 들어온 윤리조항에 의해서 또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엄밀히 말하면 공은 백악관에 가 있거든요. 백악관의 윤리조항을 다시 검토해 주십사라고 공화당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 답이 아직 안 왔어요. 그죠? 네. 네, 그 답이 네. 아직 공화당 쪽으로 건너오지 않은 상태고 제가 볼 때는 뭐 워런 의원이 민코인 트럼프를 걸고 넘어진거나 울스브룩스 의원이 윤리조항에 사실 그 트럼프 관련한 부분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네. 거는 그 뒤에 그러니까 추가로 더 그 윤리조항을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수정안조차도 지금 백악관에서는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진위는 통과 안 시키겠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예 안 하겠다는 아예 안 마음을 먹은 것 하겠다는 쪽에 같은데요. 가까운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사실 민주당한테 과연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죠. 법안이 완전히 무산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저께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이거 없어도 사실 사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SEC랑 CFTC에서도 네.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촘촘하게 짜주겠다. 또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고 물론 그렇죠. 그게 이제 정권을 넘어갈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만 네. 네. 어쨌든 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분위기는 그저 잠깐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안 된다고 하면 은행이 더 손해 본다는 그런 입장이 있다. 또 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업데이트된 게 있습니까? 그 사이 여전히 은행 입장은 양쪽으로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통과시키자와 네, 통과시키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로 여전히 반반 갈리고 있는 느낌인 것 같고요.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헤스터 퍼스 SEC 위원이 지금 클래리티 법 통과를 자기는 뭐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뭐 근데 또 한 가지 단서를 다른 게 SEC 위원장이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예, 만약에 나는 낙관하는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 규칙 제정할 수 있으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런 또 스탠스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이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네. 그것도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규칙 제정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면은 네. 언제든지 또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중간 선거가 또 중요하게 다가오는 건데 네. 최근 뭐 여론조사를 이제 실시를 했더니 CNN하고 SSRS에서 조사를 했더니 민주당이 더 우세한 걸로 나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대부분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좀 엄격한 규제를 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 선거 결과가 민주당 쪽으로 좋게 나오면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업자들 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또 이런 반응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CNN은 사실 체감상 항상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좀 내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네. 이야기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100일 안 남았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또 뒤집힐 수 있는 게 또 중간 선거 여러 가지 선거들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또 이제 상황을 업데이트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봐야 될 거는 일단 오늘 밤이 저는 분기점이 무조건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 클로처가 이번 주 내에 상정이 되려면은 오늘 일단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클로처를. 그렇죠. 네. 클래리티 법안 클로처를 신청을 해야지 금요일에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목요일로 신청이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그렇죠. 되는데 휴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무조건 신청이 들어가야 된다. 안 되면은 만약에 신청이 오늘 밤에도 안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다양한 뉴스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는 뭐 8월
8월 휴회를 아예 연기해버리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 게 지금 존튠 원내대표가 네. 주요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상원에 네. 이거 완전히 통과되기 전까지는 회기를 계속할 것이다. 의회 회기를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말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 밤에 만약에 신청이 안 됐다? 그럼 또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근데 이게 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네. 건데 상원 의원들도 바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네. 일정을 다 짜놨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회기가 8월 7일 그때까지는 워싱턴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휴가를 가든 아니면 뭐 다른 어디 참석을 하든. 네. 그러면 이 휴일 연장하려면 적어도 며칠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휴회 도중에 재개하는 경우도 과거 선례에 있었고요. 아. 네, 휴회 도중에 막 그래서 긴급한 그거는 일이 그러면 생겼다. 또 금요일 네. 전까지는 모르겠네요. 네,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아니 근데 진짜 끝에 마지막까지 모른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이게 생각이 뭐 드는데요. 노래방에서 10분씩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는 건지 10분 희망 고문이 연장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네, 그래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오. 사실 네. 그 시장이 지금 그 폴리마켓에서 바라보는 그 확률이 맞는 게 너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시장도 이제 통과 가능성 낮게 보는 것 같고. 아, 근데 뭐 저는 정치는 숫자 노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막판에 변수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맞습니다. 기억으로는 폴리마켓에서 그 캐비너시 의장이 네. 차기 SEC 의장이 될 것이다라는 확률이 10%대 미만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됐기 때문에 모를 일이다.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폴리마켓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그냥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중들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일종의 집단지성으로 베팅을 하는 약간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니까 너무 또 거기에 무게 중심을 실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저도 이제 좀 그렇죠. 들기 그냥 시작하고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상식적으로는. 들죠. 네. 예.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정도 더 지켜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좀 안 좋은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뭔가 장이 풀리고 다시 위험 자산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돈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크립토 쪽으로 들어오는 쪽이 아니라 나가는 쪽으로 쪽.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예, 소식 전해주시죠. 요즘 벤처 캐피탈들이 좀 많이 힘든데 네. 그중에 좀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 웹3 벤처 캐피탈 누구냐라고 하면은 스파르탄 그룹을 많이 꼽거든요. 네. 어제 스파르탄 그룹 관련한 뉴스가 나왔던 게 온체인을 보니까 이 스파르탄 그룹이 초기 투자했던 것 중에 이제 락업이 한꺼번에 풀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풀리는데 그동안 점진적으로 받았던 물량을 전부 다 던진 흔적이 매도한 흔적이 온체인 데이터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확정됐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매도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보통은 이 정도 규모의 온체인 데이터가 이 자사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보통 하루 정도 이내에는 왜 이체를 했는지 발표를 하거든요. 뭐 X나 뭐 이런 공식 웹페이지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하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매도했을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팬들은 뭐 어떤 코인이었죠? 팬들 같은 네.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 코인입니다. 네. 파이 쪽이군요. 네. 실업, 팬들, 뭐 이더파이 다 네. 약간의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평가를 이번 시즌에 받아왔던 그런 네. 알트코인들이고요. 뭐 이렇게 이상한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스캠 코인이라고 취급받는 그런 코인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실업은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고 해서. 그렇죠. 예. 네. 근데 팬들은 또 처음 들어봐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알트코인들을 빨리 팔았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당분간은 장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시각이 많이 작용했겠죠. 그렇겠네요. 네. 어렵네요. 이제 그렇게 보는 네. 경우가 많고요. 이 뉴스가 어제 좀 안 좋은 뉴스였고, 사실 우리가 네.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연속적으로 지금 기록을 세우는 그 뉴스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 좋은 네. 쪽으로 뭐죠?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건데요. 편집에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가격이 다른 해외 거래소의 가격,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가격보다 높으면은 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로 올라서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지금 코인베이스의 디지털 자산 가격이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다 아. 보니까 계속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음수를 기록하는데 이 음수가 지금 며칠 연속이냐라고 하니까 78일 연속 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지금 미국 시장의 디지털 자산 투자 심리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긴 시간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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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등락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물론 마이너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가 어제, 그러니까 그 이제 나스닥이랑 S&P 500이 상승 살짝 많이 했을 오르면서. 때, 그때 낙폭이 조금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네. 많이 회복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뉴스 중에는 이건 좀 좋은 뉴스네요. 웰스파고에서 이제 토크나 예금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토크나 주식은 많이 전해드렸는데 토크나 예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토크나 예금은 말 그대로 은행에 있는 예금을 토큰화한 걸 이제 예금화 토큰이라고 하는데 네. 뭐 국내에서도 많이 지금 실험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웰스파고가 오늘 뉴스가 나왔지만 이전에 JP 모건, 뭐 CT, BNI 멜론 주요 월가 은행들에서 네. 토큰화 예금 토큰화를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웰스파고가 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지금까지 굉장히 안 좋은 뉴스만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 웰스파고 같은 이 예금 토큰화 서비스 뉴스를 보면은 기저에서는 하락장 가운데서도 지금 펀더멘탈 개선 심리가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또 그렇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웰스파고는 사실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도 계속 썼던 이제 은행인데요. 네. 미국에서 4위죠. 예, 아마 크기로 봤을 때 4위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은행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네, 이 뉴스는 특히나. 그러면은 이게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웰스파고 입장에서? 웰스파고 입장에서는 예금 토큰화를 했다라고 네. 하면은 그 수요가 늘수록 왜냐하면 기존 거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주 내에서도 뭐 이체를 했을 때 며칠이 걸릴 수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주 내에서는 그래도 빠른데 이제 주 밖으로 보낼 때 특히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네. 다른 주로 보냈어요. 다른 주로 보낼 보낼 네, 때 맞습니다. 예, 며칠 걸릴 수 있는데 이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은 금방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24시간 송금이 가능하다. 이 점이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런 점. 네. 뭐 이렇게 추가로 뭐 다른 나라에서 입금을 한다든지 예금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겠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규제권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적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변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런 제도권 은행들에서도 예금 토큰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업과 상업은행, 상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웰스파고가 진행한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타이밍인데 왜냐하면 이게 올 초에 3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상징적인 기준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방송하면서 몇 번 해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요게 한때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3,150억 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다시 3천억 달러 부근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 네. 이것은 사실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죠? 네.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얼마 전에도 총량이 줄어든 건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코인별로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는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고 넘어갔었는데 어떤 변화가 좀 감지됩니까? 네, 그래서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는 전체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이 줄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개별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면 또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오는 게 제가 시가총액 상위 10개 스테이블 코인을 뽑아봤거든요. 네. 90일 전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 증감률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대부분이 뭐 횡보 수준이거나 아니면 네. 굉장히 마이너스 폭을 크게 기록했거나 한데 지금 팍소스에서 발행하는 USDG라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90일 전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37%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와, 이건 뭐 하는 코인이길래 이렇게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증가를 했냐라고 예. 봤더니 일단은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USDC 서클이 발행하는 USDC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준비금 수익을 코인베이스하고 이제 나눠서 떼주긴 하거든요. 그 유통량에 비례해서 이제 일정 부분 수익률을
수익률을 떼주는데 네. 문제는 서클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외에는 코인베이스하고 하는 양자 계약 외에는 이렇게 준비금을 많이 떼주지는 않는다. 근데 USDG 같은 경우는 아예 스테이블 코인 연합 그룹을 오르가니제이션 하나 구축을 해서 이 조직 안에 소속된 거래소들이나 여러 이제 주체들이 기업 주체들이 USDG를 유통을 해주면은 최대 그 플랫폼 오가니제이션 플랫폼 안에 있는 준비금 수익의 100%까지 다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소들이나 USDG를 유통하는 여러 기업들이 알아서 네. 자발적으로 USDG 마케팅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100% 자기가 다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USDG의 최근 시가총액이 급증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면 이게 전체적인 이 물량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일종의 카니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오래된 애들이 잡아먹히고 그렇죠. 새로 난 카테고리가 애들이 바뀌는. 네. 네. 요게 지금 1, 2, 3위가 좀 바뀌는. 그래서 보면은 퍼센테이지로는 좀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 뭐 절대적인 시총으로는 순위 변동은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최근 90일 전대에 보면 지금 37% 증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다이 정도는 따돌릴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우리가 뭐 굉장히 여러 대형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OUSD라는 스테이블 그렇죠. 코인 소식을 하나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이 사실 이 USDG가 먼저 지금 이런 모델을 실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나오고 있는 게 또 아.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라는 게 이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의 이름이거든요. 네. 여기에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 USDG가 발행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통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OUSD 같은 경우에는 이 USDG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훨씬 더 큰 버전이 될 것이다. 이런 또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USD 네. 나왔을 때 우리가 혹시 얘네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모델이 이 모델입니다. 이미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 잘 되고 있으니까 좋은 그렇죠. 모델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OKX 같은 경우는 본업이 거래소다 보니까 네. 사실 이 돈으로 발행 수익을 안 얻어도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OKX에서 썼던 스테이블 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좀 줄이면 그거 이제 대체를 하게 되면 OKX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사실 없어요. 아. 손해 볼 게 없는데 네. 지금 이제 OUSD 같은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르긴 한데 그 이제 운용사가 템포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네. 이제 발행하는 그 회사인데 거기서 다른 그러면 어떤 수익을 얻는 게 있냐 이게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아. 그래서 요거보다는 좀 덜 과감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발행사가 수익을 일단 도모하지 않고 퍼트리는 데 집중을 하는 그런 모델. 지금 OKX가 USDG로 한번 좀 보여줬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아마 마지막 소식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한국에도 서서히 좀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한 법제들이 요즘에 속속들이 생기고 있는데 가장 좀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네. 아쉬웠던 부분이 그 공권력 부분이었어요. 검찰과 경찰 네. 중에 가상자산 전문가가 거의 없다.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좀 아쉬웠는데 약간의 개선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지금 10월에 지금 검찰청 폐지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폐지되고 중수청하고 공소청으로 나눠서 이제 관리가 되는데 이 우리가 여기서 쟁점이 됐던 건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기존에는 대검찰청이 이 디지털 자산 관련 수사를 하면은 그게 이제 남부지검으로 이관이 되는 형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검찰청 폐지되면 디지털 자산 수사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또 어제 업데이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중수청이 지금 수사 관리를 하고 할 텐데 10월부터 예. 여기서 이제 금융과 안에 가상자산 합동 수사과를 만들어서 이 수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서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나서도 이 공권력 부분에서 수사권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이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왜냐하면 금융 전반에 있는 과에서 이 가상자산 합동수사과가 꾸려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만약에 안 됐으면은 상당히 좀 사회적인 파장이 클 수 있는 범죄가 이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검찰 중에 이제 금융 특수가 이제 금융 수사에 특화되어 있는 부서가 있고 그쪽에서 조금 이제 서포트를 많이 해줬었는데 이제 네. 검찰 수사가 아예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네. 요게 약간 좀 병목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여러 가지 뉴스 박상현 편집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